오늘 진짜 너무 반갑게 한 줄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처럼 반가운 비가 없네요. 정말 가슴을 시원하게 후두둑 때리는 소리가 가슴을 정말 시원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치 상황에도 이와 같은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는 없을까요? 매일 기사를 봐도, 매일 신문을 봐도 뭔가 시원한 이 한여름의 더위를 진짜 씻어줄 한 줄기 소나기는 없습니다. 더 열받게 하는 일만 많이 생깁니다. 방금 누가 제 에어컨 고쳤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에어컨 아직도 못 고쳤습니다. 일주일간 기다리라 해서 오늘 저녁 6시면 올 것 같습니다. 여름 다 가고 난 뒤에 고쳐줄 것 같은데 그래도 감지덕지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그 회사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력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집집마다 에어컨을 시도 때도 없이 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에어컨이 다 고장이 내는 것 같습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이래도 정부에서는 원자로 짓지 말고 태양광 하면은 전기값 내려간답니다. 참 환장할 지경입니다. 이 3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유치원 애들 데리고 국민들을 유치원생 수준으로 생각해서 유치원생도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자꾸 틀게 되면은 전기값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하면 대답하죠. 정말 국민을 개 무슨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우리 강경화 장관님, 제가 카밍아웃을 하겠습니다. 강 장관 후보에 나섰을 때 개인적으로 유튜브까지 만들어 강 장관을 외교부 장관으로 만들자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강경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자라고 반대하는 것, 또 해외에서 다녔으니까 국내 사정을 모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대한민국의 지금 유권자 숫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거의 5,0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능력 위주가 아닌 젠더, 성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웃기는, 정말 호랭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바로 정면 도전을 한 거죠. 그러나 능력 문제에 대해서 또 해외에 돌아다녔으니까 국내 사정을 잘 모른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이 있다면은 해외에 다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객관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보는 시각이 국내에만 머물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폭넓고 세계 전략 차원에서 우리의 위치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강 장관을 외교장관으로 임명해 주는 게 옳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고요? 세계적인 안목은 있을지 몰라도 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장관으로. 물론 이분만이 아닙니다. 장관으로 지금 적임자 아닌 사람이 수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줄 잘 잡아가 앉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생각 자체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그 영역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익과 안전을 극대화시켜줄 소신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관이 아니라 줄을 잘 잡아서, 일본말로 이 줄 잘 잡는 것, 소위 말하는 줄 타고 내려오는 걸 아마구다리라고 합니다. 아마구다리. 재밌죠? 아마는 천자를 씁니다. 하늘 천자. 하늘에서 천하 내려온다 해서 아마구다리예요. 위에서 떨주는 겁니다. 이 아마구다리식, 이러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줄 잡는다 표현하고도 정말 저는 아마구다리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줄은 밑에서 매달리고 있는 거지만 아마구다리는 줄 잡는 거하고 관계없이 대통령이
직속으로 너 해라 이러면 한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 일본 말에 일본어의 아마라는 것은 천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린 천황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거의 절대적인 존재로 봐야 되겠죠. 지금 문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뒷담화를 보면요, 강 장관이 정말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서 영어를 잘하니까 뭐 영어 못해도 외교부 장관 충분하고, 또 외시를 한 전문 외교관들은 다 해외에 나가서 오랜 경험을 20-30년간 이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다 합니다. 영어 잘한다고 외교부 장관, 이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국제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제대로 해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뒷담화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강 장관을 외교부 장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현재 이 정권의 안보특보 되시는 분을, 특보 중에 한 분을 외교부 장관 하려니까 저항이 너무 컸어. 그분은 대통령의 선생을 하고 팝핏 하나의 인형줄을 잡고 움직여 줄 사람을 뽑다 보니까 문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인사정책, 여성을 30% 이상에 쓴다는 것도 마저 들어가고,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것도 말되고, 또 모 분의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 등등, 모 안보 특보의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 등등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이도 적당하고 해외 경험도 많고 세계 전략을 본 경험도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분을 모셨다는 겁니다. 누구든 그 자리에 가면은 권력의 맛을 보면은 쉽게 떨쳐내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분만의 잘못된 것, 이분만의 권력에 대한 욕심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말 그대로 아마구다리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리니까 자기에게 임명권을 행사한 분에 대해서 그 은덕을 배반하기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짜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국가를 위해서 좀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한 세계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보다 더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자리 아닐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합니까? 자, 소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 임명권자니까 그분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거. 이 지금 외교부 장관뿐 아닙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산자부 장관, 전기값 떨어진다는 양반 아니에요? 왜 국민들은 그 양반은 끌어내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국방장관, 기무사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개혁을 해보겠다, 자기 운신의 폭을 좀 더 폭넓게 하겠다 생각에 이 완전히 적반하장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 자리에 국방부 장관의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제 누가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우러러 보고 존경하고 국민들이 자기 자식을 애국자로 생각해서 애국자가 되도록 군대를 보내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옆으로 나갑니다. 한 통속 전부 장관들이니까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외교관, 안보관을 한번 봅시다. 물론 강 장관은 처음 취임했을 때부터 자기 안보관에 대해서 확고하지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는 건,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기준에서 정확하게는 한미동맹 강화한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위안부 문제 할머니들 직접 찾아가면서 자기가 설득하고 바꿔보겠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만족하도록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니까 거기 맞장구 쳐줬으니까 국가 간에 약속한,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약속한 걸 뒤집었습니다. 무효화하고, 그렇다고 후속 조치를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펑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건드려 놓기만 하고 뒷감당도 안 해요. 그 다음 한미동맹 어떻게 강화하고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이분은 첫째 제가 볼 때 중국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도 개념도 공부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 31일 중국에 가서 한 얘기가 뭡니까? 한국은 산무정책을 쓰겠다. 뭐 나중에 돌아와서 그걸 수용한다 했다가 협의한다 했다가 고려한다 했다가 뭐 필요한 용어 적당한 용어로 수위를 낮춰가면서 조정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산무라는 것을 중국에게 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해준, 최소한 그렇게 직접적으로 협력하겠다 할 여지를 남겨둔 산무는 한반도에 추가적인 사드 배치는 안 하겠다 했습니다. 산동반도에 평택기지를 바로 보는 사거리 700 내지 800km의 사드 배치를 하는데도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말 한마디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주 사드는요, 중국 산동반도 중국 본토를 똑바로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산동반도에서는 평택 미군 기지를 안방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걸 세웠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몰라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사를 놓쳤다면 여러분 꼭 여기에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배치 안 하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 미국과 미사일 디펜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안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 중국에게. 대통령이 중국을 큰 산이라고 우리를 작은 언덕이라 했으니까 외교부 장관이 거기 맞장구를 쳐주는지 몰라도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에는, 디펜스 시스템에는 참여 안 하겠다 해놔놓고 그거 안 하겠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5월 5일 CNN 인터뷰에서 그거 안 하고 우리식의 한국식의 방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하겠다는 게 KAMD입니다. 그 당시 국방장관 천용택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미사일 디펜스,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안 하고 우리 독자적인 거 하겠다는 게 KAMD예요. 이 국방부 장관, 지금 그 KAMD도 이번 국방개혁 2.0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응거주춤 뒤로 빼고 있습니다. 대량 응징 보복 전략도 응거주춤 뒤로 빼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에 들어가지도 안 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방어 체제도 계속 해가는 걸 응거주춤 뒤로 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아예 북한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외교장관이 그 얘기는 한 건 아니지만 미국 주도 방어 시스템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1998년 그것을 일본과 한국에 동시 제안을 했지만 일본은 받았습니다. 일본이 평화헌법 때문에 움츠리고 있지만 일본의 미사일 요격 능력은 한국을 월등하게 넘어서고, 그리고 그들은 액체 연료용, 고체 연료용 미사일 엔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격 능력도 한국과 비교가 안 될 때, 우리가 기껏해야 가지고 있는 요격 능력 팩2에서 팩3, 뭐 순항 미사일에 다니면서 한 1000km 정도 할 수 있다? 우리 안방, 우리 뭐 북쪽에서 날리는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 600km나 노동 1100km 정도는, 노동 1100km도 못 막죠. 왜냐하면 1100km가 고도가 100km 이상 대기권 밖을 넘어서 그 고도 궤도를 타고 남쪽을 목표해서 날라온다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팩2라든가 KAMD 능력으로는 땅에서부터 고도 440km 이상 높이로 날라오는 미사일은 요격, 마주서서 중단, 차단할 가능성이 0%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미국,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요격 시스템은 미국이
자기 돈을 들여서 성주에 배치한 미사일 시스템밖에, 요격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운용이 못 되도록, 운용 못하도록 불과 반대하는 실력 20명만 스크럼을 짜가지고 양파 포대 같은 걸, 양파 투망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들어 누워 있으면은 군 인력 100명, 200명이 가가도 손 하나 못 대고, 지금 성주 사드 기지에 쓸 음식물, 소모품, 기름 헬기로 갖다 나르고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한 게 뭡니까? 안 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거.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동맹 수준의 군사훈련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해상교통로, 우리의 무역 라인, 우리 경제의 젖줄을 막는다 해도 우리는 일본과 미국과 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에 맞대응한 어떤 훈련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게 1호탄입니다. 뭐 일본 위안부 문제, 일본 정부하고 협력한 걸 덜렁 깨놓고 무효하다고 해놔놓고 후속 조치도 없어요. 후속 조치하니까 뭐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냥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일본 정부가 얼마나 우리에게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이거 정부 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개인 단체 간의 합의가 아니고 정부 간에 합의한 것을 또 다른 정부가 들어와서 그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 과정에 특별한 자기 일본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무효화한다. 이것은 외교 파기다. 맞습니다. 외교 파기입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뭘 했습니까? 그 다음 북한에 대해서는 UN 제재 결의안에 예외 조항을 인정해달라고 계속 외교장관 송장관은 미국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ARF 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종전선언은 외교 문제라 그랬어요. 외교 문제? 외교 문제인데 미국 폼페이오에게 우리는 판문점 선언 정신에 의해 움직여야 되니까 판문점 선언이 외교부가 관할할 일입니까? 판문점 선언이? 이 정부 들었어요. 외교부가 통일부 할 일의 3분의 2 이상을 외교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통일부하고 외교부하고 지금 이 정부라면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외교 통일부로 하나 합치는 게 낫습니다. 조명균 장관의 목소리가 송 장관의 목소리, 참 강 장관의 목소리를 통해서 강화되고, 강 장관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정책을 조 장관이 구체화하고 이 꼴입니다. 제재의 예외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조 장관이 아니고 외교 장관이 나서가지고 우리는 제재 좀 풀어줘야 된다. 북한에 대해서. 이게 강 장관의 요구입니다. 폼페이오 한마디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종전선언 문제 자체도 사실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문제인가, 조금 그 법적인 규정에 법적인 서명한다라는 차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외교 행위고, 미국의 카운터파트가 국무장관이니까 한국의 외교장관이라 하지만, 외교장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종전선언의 조건을 얘기하고 미국에게 종전선언하도록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종전선언 할 수 있도록 미국이 UN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 할 수 있는 게 외교장관의 진짜 역할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북한 석탄이 신분 세탁을 해서 러시아산으로 들어오는 데는 이 정부가 벌써 7, 8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외교부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거니까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UN 자체 내에서 대북 제재 위반한지 안 한지를 체크하는 보고서에서 벌써 작년 11월 달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위반하고 있다고. 핵실험장도 가동하고 있다고. 공해상에서 불법 선적을 하고 있는 게 89차례나 된다고. 북한의 이런 공해상의 선적을 통해 들어간 석유 자체 UN 대북 제재에 의해 상한선을 끊어놓은 50만 배럴을 넘어서서 50만 톤을 넘어서서 지금 얼마? 140만 톤 가까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에서 이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통일부가 이렇게 해도 된다 하더라도 외교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대외 관계에 있어 UN 전 세계 국가가 모인 장소에서 합의한 것을, 그것도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 국가가 북핵을 비핵화로 끌어내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조치인 대북 제재에 우리가 앞장서서 합의하고 협력하겠다고 해놔놓고 그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깨고 있는 것을 외교부 장관이 나서 단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제안한 적도 협력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빨리 해줘야 판문점 선언이 이행이 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설교하고 다니는 겁니다. 박형님이 개년 헛소리 한다는데 저는 사람의 인간이지 개년이 아닙니다. 이런 험악한 용어를 쓰시는 분은 저는 반드시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동감하지 않는다면, 제가 개년이라고 동감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반박의 글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이해찬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분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20년간 집권하고 두 번째 보수를 완전 괴멸시키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보수 괴멸은 손바닥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20년간 집권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정말 개년이 아니라 들어와서 개소리 하는 사람을 보수가 단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헛소리라고 하면은 와서 보시지 마세요. 제 방에 들어와서 똥을 사고 나가는 사람 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거 침입죄예요. 그리고 환경오염죄고. 다시 되돌아가서 강 장관 얘기를 하면 뭐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요, 저 여자는 때려도 얻어맞고만 있더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때는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온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외교부 장관의 지금 보니까 가장 큰 임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비핵화는 안전에도 없어요. 안전에도. 자, 이 연장선상에서 종전선언 해달라고 구걸하고 다니는 연장선상에서 8월 4일 ARF 아시안 안보협력회의에서 다자간 안전보장협의체입니다.
ARF는 뭐의 약자냐면 Asian Regional Forum입니다. 이 94년에 만들어졌어요. 1994년에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아세안 국가 10개국을 모체로 했지만 아세안 국가 10개국과 그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대화 상대국 10개국하고 플러스 7개국들이 들어가서 현재는 27개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도 아니고 집단 안보 체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아에 있어서 전체가 관여하는 안보 문제, 공동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방어를 한다든지, 그리고 재난 구조를 한다든지, 안보 협력을 한다든지 논의를 하는 체제로서 나름대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도 들어와 있고 북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재 체제가 아니고 일종의 전원 합의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원 합의하지 않는 것은 의장 성명에 사실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매년마다 의장국이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ARF에 이번에 폼페이오도 오고 리용호 외무상도 오고 우리 한국의 강장관도 갔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 외교부 장관이 이 ARF의 사실 가장 높은 상위층의 수장들입니다. 외교부 장관의 모임이라 보면 됩니다. 그 하에 실무 그룹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들 모임에서 나온 게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은 실무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행동 방안, 실천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되거나 지역 안보에 위험이 된다면 공동적인 행동 방안을 만들어내고 각국이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고 이행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나름 상당히 역할을 아주 엄청난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비교하자면 일종의 반상회, 일종의 모임, 무엇이 돌아가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좀 더 나아지는 개선 방안을 낼지,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폼페이오가 여기 와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 할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강 장관 폼페이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종전선언 얘기했어요. 불과 2주 전에 뭐라고 했어요? 헤일리 미 주엔 열흘 전입니까? 주 유엔 미국 대사 헤일리와 앉았을 때도, 폼페이오와 셋이 앉았을 때도 강 장관이 우리는 대북제재 예외로 좀 인정해주면 안 되나? 북한에 대해서는 좀 예외 규정 적용해주면 안 되나?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해 놓은 걸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렇지 않을 건가? 거의 구걸하다시피 했습니다. 폼페이오한테 구걸하는 건 해야죠. 한미동맹국으로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주인이니까 구걸해도 됩니다. 그런데 ARF에 와서 리용호에게 만나자고 구걸했습니다. 리용호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일 없다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말로 일 없다.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용호는 아세안 국가에서 12개국, 거기에 참여한 12개국들, 참여한 국가들 중에 12개국하고 다 바이래터럴 양자 외무부 장관 회의를 다 했어요. 간소한 형태로 크게 했는지 몰라도 다 했는데 우리 강 장관만 거절했어요. 일 없다 이거죠. 상대 안 하겠다는 거죠. 너 같은 피레미하고 놀겠냐? 내가 폼페이오하고 놀아도 적성이 안 풀리는데, 트럼프도 목에 손을 쥐고 있는데, 그러나 강 장관 이번 ARF에서의 업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화자찬. 신남방 정책에 아세안 국가들이 전부 적극 참여할 것을 의지를 재확인했다. 남북 외무부 장관을 할 수 있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더 큰 역할을, 소통을 강화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에 소통을 강화했다. 혼자 하는 얘기죠. 혼자 하는 얘기예요. 왜? 먼저 남북 외교장관 했어요.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우리 만납시다 하는 말이 외교장관 회의예요. 이 짝사랑의 형태는 외교장관 혼자서 만든 패턴이 아니에요. 대통령부터 계속 김정은에게 짝사랑 신호를 보낸 지가 벌써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1년 2개월 동안 계속 짝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짝사랑. 변할 생각 추호도 없는데 문 대통령 입으로 김정은에게 둘이 앉아서 당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협력도 어렵다. 단 우리는 남북 간의 협력을 누구보다 강력히 원하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할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남북 간의 협력이라는 것도 사상누각이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떻게 된 일인지, 뽕을 맞은 건지, 김정은이란 뽕을 맞은 건지, 김정은만 만나고 오면 전부 담대하고 위대하고 솔직하고 말이 통하고 이제 김정은을 못 만나고 리용호 만난 외교장관 하는 얘기 뭡니까? 리용호 진중하고 신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아니 이렇게 한마디로 데이트 신청했다가 야 너는 내 상대도 안 돼 하는데도 위대하십니다. 진중하십니다. 정말 그 높은 뜻을. 이것은요 외교를 위한 의전이 아니고 국가적인 망신을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자존심도 없는 국민들이라는 걸 외교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예요. 물론 임명을 받았을 때부터, 대통령 임명을 받았을 때부터 자기의 안보관을 확실히 밝힌 적이, 안보관 한미동맹 강화하면 사실 안보관 정확하게 밝혔다고 봐야죠.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 모든 것이 한미동맹 강화와는 역행하는 겁니다. 중국에게 산부를 약속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인정해달라. 미국은 북한에게 종전선언을 해줄 아직까지 단계가 아니다 하는데 종전선언을 해달라. 북한 석탄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 외교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 남동산업인지 뭔지, 남동발전인지 남동산업, 여기 잘못이 있어요. 당연히 잘못이 있어요. 그 위에 한전도 잘못이 있어요. 그 위에 이걸 허락해준 금융감독원도 문제 있어. 은행도 문제 있어. 다 문제 있어. 다 유엔 제재에 위배되지만 왜 꼬리를 가지고 날리는 거예요? 꼬리. 그 사람들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남동사업만 모가지를 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누구에서부터 눈 감았어요? 누구에서부터? 9개월 전부터 나온 보고서 모를 리가 있어요? 위에서 하지 말라 얘기 없는데 밑에서 관세청 9개월 동안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 석탄, 러시아 석탄을 구분을 못해가 9개월 붙들고 있는 거예요. 89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정부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관세청이 선적을 붙들어라, 응유를 해라. 더 가관인 거는 평택을 왔어. 이틀 동안 있다 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북한 석탄 갖다 주러 왔다고 생각합니까? 평택 북한 석탄배가 89번을 들랑거렸으면요 5군데의 다른 치외 선적으로 다른
다른 나라의 선적을 이용해서 왔지만 거기에 석탄을 싣고 퍼나르는 내려주는 인부들만 왔다고 생각합니까? 국정원이 간첩 잡는 거 손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공수사 일을 안 한다는데 경찰이 그 임무를 받았지만 임무 제대로 인계됐나요? 경찰이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있어요? 적폐청산하는데 사람 잡아오라 뭐를 뒤져라 하는 데만 드루킹 한번 보세요. 경찰이 수사를 2번이나 수색을 했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데 지금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USB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근데 무슨 간첩 잡던데 열 올리고 있겠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89번을 들랑걸린 선적? 이것은 석탄 100만 톤을 신분 세탁시켜서 러시아산으로 신분 세탁시켜서 인천에 날아듣고 동해 갖다 주고 포항 갖다 주고 부산 갖다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 온갖 정보, 온갖 첩자, 온갖 정보들이 다 들랑거렸을 거랍니다. 국정원 장관의 국정원 원장의 가장 큰 임무를 대북 대화 채널 담당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 정보 가져간들 이렇게 오는데 한국에 만나는 포인트가 없겠습니까? 빈배로 돌아갔겠습니까? 자, 정말 기가 찹니다. 외교부 장관님,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아마구다리 신과 같은 존재로 당신에게 하명을 해줬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영원한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외교부 장관이 바뀌어도 그리고 외교부 장관의 업적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배지 대단한 거죠. 아무나 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소신조차도 없는 건지 아니면 소신에 어긋나는 건지 소신에 어긋나지만 장관 자리가 탐이 나서 물러서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건지 한번 좀 속 시원하게 밝혀주고 그 자리 계속 계시면 어떨까요? 자, 소나기가 그쳐버렸습니다. 계속 좀 시원해졌으면 싶은데 제 말도 햇빛이 쨍쨍 나니까 제 말도 사실은 쨍쨍 열받는 말만 했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국민들 지금 더위 때문에 도 닦고 국가 상황 때문에 도 닦고 도 많이 닦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굴복의 도는 아닙니다. 굴종의 도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굴종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Anticipatory Obedience. 미리 알아서 기는 거, 그게 히틀러 때 하던 겁니다. 히틀러가 독일 국민 전체를 좀비로 만들 수 있는 거 국민 스스로가 Anticipatory Patience, 알아서 기었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기는 건 스스로 죽자는 겁니다. 스스로 좀비가 되자는 겁니다. 스스로 개돼지가 되자는 겁니다. 스스로 영혼을 빼고 살자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처럼 개년 아가리 닥쳐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방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쫓아내 주십시오. 물론 제가 뭐 신고하고 차단하면 되지만 저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제 사이트를 정말 좋아서 들어오시는 분이라면은 저런 분을 쫓아내는 데 대해서 비분관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기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90도로 설 뿐만 아니라 운동장 자체가 없어지는 회오리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합쳐서 대응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